안녕하세요. 최덕군 주식 분석입니다. 자, 생각보다 무난한 월요일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그동안 낙폭이 컸던 종목들 위주로 반등하면서 시가총액 상위에 있던 대형주 두 개가 상승 전환을 하고 오늘 결국 코스피가 상승으로 마감하는 그런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대형주보다도 지금 시장의 테마가 결국엔 2차 전지와 수소, 오르는 종목이 더 오른다고 최근 트렌드를 아주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는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종목들 위주로 좀 보고 시장 정리한 다음에 추천 종목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오늘도 2450원, 사실 18,000원, 19,000원, 낮게는 17,000원까지 생각보다 긴 시간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추천한 지가 좀 됐기 때문에 대부분 18,000원에서 19,000원 사이에 물려 있으실 텐데, 며칠 사이에 25,000원까지 찍으면서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라임 관련된 이슈가 대부분 해소가 되고, 그다음에 종부세 관련해서 그 대신증권이 추진하던 나인원 한남 사업이 오히려 큰 수익을 가져다 주면서 연말 배당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크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사업 분야도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서 옛날에 증권 브로커리지업이 전통 강자였다면 지금은 여러 가지 부동산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제 주축으로 돌아서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에 나올 텐데 증권업에 좀 큰 호재가 있습니다. 주식을 쪼개서 이제 비트코인처럼 한 주를 뭐 0.1주, 0.001주 뭐 이런 식으로 쪼개서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면서 어쨌든 증권업에서 수수료 수익으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다져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일단 27,000원 이상 볼 수 있는 그런 교두보가 마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중요 종목으로는 대주전자재료죠. 이거 오늘 86,0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윗꼬리가 좀 길어지고 있어요. 저도 보유하고 있고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하루하루 1%씩 움직일 때마다 뭐 몇백만 원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윗꼬리가 길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차트에서 가장 안 좋은 그런 시그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꼭 이렇게 얘기하면 내일 시작하자마자 빠지던데, 일단 내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일도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다고 하면 일단 비중을 많이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통 멤버십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도할 때 신호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여기 있네요. 상승 추세에서 윗꼬리가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가 결국에는 좀 일부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차트상에서 이렇게 돼 있는 양봉은 모르겠지만 망치형, 영망치형은 특히나 이렇게 십자가 모양의 몸통이 짧은 이 도지, 도지형은 사실은 근데 도지형은 하단에서 더 신뢰도가 높긴 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이상하게 그랬네요. 몸통이 이렇게 있고 하단 하락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도지가 나온다 그러면 반등 신호로 볼 수 있는데, 신뢰도 측면에 있어서는 상승 추세에서 도지는 조금 하락 추세에 있던 도지보다 그 신뢰도가 낮긴 하지만 그래도 도지는 도지입니다. 그래서 몸통이 지금 길어서 다행이긴 한데, 일단 윗꼬리가 길게 달린다는 것은 손바뀜이나 어떤 이제 많이 이익 실현했던 부분들을 많이 이익이 났던 부분들을 실현하면서 손바뀜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의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요. 자, 화학주의 대표적인 이제 수소 테마가 추가되는 사업 분야의 코오롱 인더는 지금 93,000원에 팔고 나왔는데 어쨌든 94,400원까지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끝을 모르겠어요. 추천 종목들 세 가지가 일단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일단 전기전자 업종이 돌아설 가능성이 조금은 보입니다. 그래서 화학주에 일단은 단기적인 왕좌의 자리를 내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우려되는 모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롯데정밀화학도 아주 효자 종목이고 아직까지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시던데, 일단 선박겜 업종 전환이 일어날 그런 사이클이 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일단은
여기 보면 화학주랑 수소템의 강세가 지속된다. 그다음에 순환매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내용이 구체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그 중요 포인트가 이제 FOMC가 있던 부분, 그리고 추석 앞두고는 이제 수급적으로 불안한 측면에 대해서 제 경험담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아무래는 추매는 아닙니다. 오늘도 추매해야 되나요?라고 질문하신 분 계시던데 그냥 홀딩입니다. 홀딩. 좀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올 것이다 라고 실적 압박 받으면서 하락한 부분이라서 일단 섣불리 추가 매수하는 것보다는 좀 홀딩하면서 조금 길게 투자하는 방향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LG화학, LG전자 있고요. 반등할 때마다 차익 실현해야 된다는 부분. 웬만하면 이제 수요일 이전에 좀 포트를 대부분 정리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이트진로나 CGV는 이제 일반인들 위주로 종목을 드릴 거다. 큰 테마는 여기서는 이제 제가 아침에 그 제도권 멤버십 하신 분들이 있죠. 3만원, 6만원 내신 분들한테 커뮤니티로 공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들이 대부분 좋은 흐름을 좀 보였다라고 자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내용은 결국에는 오늘 시장 이제 리뷰입니다. 외인과 기관이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개인은 3천억 매도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순환매가 이루어질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되지만 사실 완전 안전한 부분에 있어서 투자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잖아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카오와 NC가 반등할 수 있는 타이밍, 네이버는 일단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조금 더 철퇴를 맞이했던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반등한다면 카카오가 더 크게 반등할 수 있어서 추가적으로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카카오와 NC도 잘하면 이제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이제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생각됩니다. 하루 이틀 더 빠질 수 있겠지만 정확히 저점을 잡기는 어려워요. 기술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2차전지 반등세가 가속화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제 생각인데 방송 준비하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부분인데 지금 카카오와 카카오와 네이버 그리고 중국의 텐센트, 미국의 애플 공통적으로 지금 규제를 가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너무 독점하지 마라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OTT 같은 사업들 있잖아요. 제이 콘텐츠나 뭐 넷플릭스 같은 그런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좀 부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떤 플랫폼에 이렇게 투입돼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개별적으로 좀 이슈가 부각될 수 있는 판권을 독점적으로 팔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좀 열리면서 이런 수수료 지급 비용으로 많이 나가던 부분들을 절감시키면서 강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제 문득 했습니다. 그래서 써놨고요. 종목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높다는 것은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 장이 좋다며 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우려할 만한 상황도 있으니까 이제 또 리스크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 이제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금융연구원이 오늘 발표한 내용으로는 기준금리 인상하면 이제 가계 우려가 증폭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아주 1차원적인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참고할 수도 있겠다 생각 들고 소수단위 앞서 말씀드렸던 증권업의 호황이 좀 예고되는 부분이죠. 소수단위의 제도 개선, 소수단위로 매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대형주가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종목들 뒤에 말씀드릴 거고. 오늘 보면 어제 완전 딴판이에요. 전기전자 업종에 1600억 들어왔고요. 기계업종에 200억, 화학업종에 400억 들어왔지만 비중이 큰 빨간색을 제외하고는 결국에는 전기전자 업종에 외국인이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면서 바닥을 지켜냈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전기전자 업종의 사이클이 좀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개인들은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개인들이 매도 간 거 보니까 또 바이오나 이런 잡주들로 갔습니다. 카카오뱅크 또 말씀드렸던 게 7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매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6만 5천원까지 떨어졌죠. 일단은 패스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 한번 쭉 보시고요. 하이닉스, 한국전자가 좀 지켜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S&P 반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시 반 돼서 시장이 정규 장이 오픈돼봐야 알겠지만
어제 급락하면서 마무리했었는데 오늘 이제 아침에 미국 시장 선물 시장은 23시간 동안 열립니다. 1시간 제외하고 서머타임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겠지만 거의 하루 종일 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중의 흐름 우리나라 시장 뭐 13시 1시고요. 2시부터 반등해서 유럽 시장 열리는 5시 부근에서는 대부분 반등했고 현재 시간까지도 0.5% 정도 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10시 반대야 거래량이 터질 거예요. 어쨌든 나스닥 역시 이제 반등하면서 비슷한 흐름으로 시장이 진행되고 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기점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이 좀 올라줘야 어떤 기댈 구석도 좀 기댈 부분도 있을 텐데 좀 제발 선방하기를 바라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려되는 부분이 달러 강세예요. 지금 오늘은 달러 인덱스가 아니라 달러 인덱스가 아니라 진짜 우리나라 원달러를 가지고 왔는데 1176원이면 거의 고점 부근이거든요. 시장이 급락하던 이제 시기거든요. 시장이 급락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좀 반등하는 것이 무서운 또 그런 느낌이 쎄하게 듭니다. 환율 오를 때 반등, 환율이 이렇게 앞서 보셨던 환율이 이렇게 오를 때 환율이거든요. 달러 지수가 이렇게 빠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어쨌든 달러가 강세로 달러가 급등한다라는 것은 외국인들이 수급이 부담스러워진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어쨌든 기술적으로 200일선이 붙어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논리를 바탕으로 대형주가 조금 빛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가져왔네요. 이건 지난번 겁니다. 이거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산 종목들 보면 삼전과 포스코, LNF가 엄청 올랐어요. 역시나 2차전지가 지금 계속 좋은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화학, 오늘 추천드렸던 SK케미칼, 이노베이션, 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사이언스, SKI 테크놀로지까지 이렇게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수급 상위에 올라와 있었고요. 기관은 3전 많이 담았습니다. 2차전지를 좀 매도하는 모습이죠. 개인들은 에코프로비엠 사고 있고 카뱅, 카카오, 셀트리온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수급이 개인은 3천억 매도였기 때문에 그 중에 산 것들은 피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수은바뀜이 느껴지시나요? 종목들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뉴파 플라즈마는 우리 제도권에서 또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입니다. 7,600원까지 장중에 치솟았다가 오늘 결국에는 이제 7,000원으로 마무리했었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어쨌든 급등세가 무서워서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밸류에이션 했던 결과 7,000원 수준이 적정하다라는 이제 의견을 같이 공유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7,000원에 마무리를 했고 7,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매도하자라고 커뮤니티 공지 드렸었는데 일단 저는 7,000원 부근에서 거의 대부분을 매도했습니다. 거의 안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급등하면 다행인 거고 빠지더라도 잘 익절해서 끝내시면 좋겠습니다. 요새 좀 촉이 좋다 보니까 이제 그냥 더 갈 것 같다 생각하셔서 가시는 분 많이 계실 텐데 이렇게 손해보시면 좀 회복 안 됩니다. 멘탈 잘 참아보시고요. 잘 견뎌보시고요. 지금 저점이 55만원 부근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왜냐면 여기가 이제 2차 원래는 1차 지지선이라고 보여지는데 강하게 떨어지는 모습 보였고 제 생각에는 59만원 내일 한 번 더 밀린다고 하면 1차로 매수를 하고 2차는 55만원까지 보면서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보시는 전략이죠. 승률이 매우 높은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지지선이 신뢰도가 있는 대형주다 보니까 아무리 NC가 옛날 같은 천하의 NC가 아니더라도 단기간에 반토막 나는 거는 대형주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 결국에는 오를 때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오르는 게 대형주거든요. 그래서 손바뀜이 있고 수급의 변화가 가파르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올랐던 종목들로 개인들이 수급이 몰릴 때 조금 한 발 더 앞서서 조금 멀리 봐야 되는 이제 그런 빠른 새같이 그렇게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가 좀 고민입니다. 이게 또 5개 티가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하락폭이 커요. 지금 보면은 22만 5천원 부근에 대부분 가지고 계셨고 조금씩 올랐다가 뭐 지금 19만원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7% 8% 손실
그렇죠. 8이 16. 그렇게까지는 아니겠네요. 아무튼 좀 하락폭이 크다 보니까 좀 고민되실 텐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매는 아니고요. 그냥 일단 가지고 계시는 걸로 통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도권 추천주가 SKI 테크놀로지였습니다. 하락으로 돌아서면 매수하라라고 제가 구체적인 가이드까지 드렸습니다. 근데 하락 더 기다리시다가 못 잡으신 분, 혹은 하락 하자마자 잡으신 분, 여러분들 계시던데, 결과적으로도 놓고 보면은 어, 아쉽습니다. 하락하자마자 잡으셨으면 또 한 3% 수익 나면서 들어갈 수 있는데, 마지막에 여쭤보신 분들한테는 종가에 담아도 되냐, 좀 힘들어요. 또 이렇게 물어보시면.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종가에 담으셔야죠. 남들보다 한 4% 정도 손실 보면서 시작하겠지만, 크게 보면 또 엄청나게 또 큰 적은 아니니까 일단 추천주 하나, 제가 SK케미칼이랑 SKI 테크놀로지랑 어제 밤새도록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SK케미칼은 내용이 되게 좋아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막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지분 40% 가까이, 20%인가 40%인가 지분 가지고 있는 거에 비해서 너무 못 올라서, 지분법 이익이 반영된다면 SK케미칼이 더 올라야 된다라는 논리로 SK케미칼,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는 뭐 일단 배터리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근데 안 올랐잖아요. 그래서 좋다. 얘를 뽑을 것이냐, 얘를 뽑을 것이냐 하다가 제가 커뮤니티 공지에는 고민하다가 앞에 놈을 했는데, 일단 뭐 스크케미칼도 고려할 만하다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많이 올라서 담기는 좀 그렇죠. 지금은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유니드도 세 번째 추천주였습니다. 일단 산소 포집 장치가 11월까지 유효하다고 봤을 때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유니드를 또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종목은 커뮤니티 멤버십 전용 종목이었고요. 실적 보면은 그동안 정체에 있던 매출이 21년도 지금 성장세가 눈에 보이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뒤에 더 있는데 사이버스 상에는 더 이상 나오지는 않아서 앞으로 성장세가 기대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점점 더 이렇게 특화돼서 좀 소수의 분들만 이끌고 가려고 합니다. 모시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주말 방송 제가 멤버십을 하면서 칭찬 9 악플 1인데 메일로 오시는 분들 이제 비싸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근데 하시는 분들이 바보가 아니신 이상 수익이 안 나는데 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너무 많아지면은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정예 멤버로 갈 거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메일 주시면 되고, 종목 추천했다가 빠지는 종목도 분명히 있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악플을 달리면, 악성 메일을 주시면 정말 하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제가 뭐 하여튼 책임지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지만, 결국 책임은 여러분들 같이 지셔야 되는 부분인데, 종목 추천은 웬만하면 이제 멤버십 전용 방송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방송이 되겠죠. 그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저도 다 끌고 가지 못한다는 걸, 다 이끌고 가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4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같이 마음 맞는 분들만 하더라도 이제 버겁습니다. 그리고 더 보람차다고 느끼고 있고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이고요. 남은 연휴까지 또 잘 화이팅 하셔가지고 좋은 추석 길 만들어 드리도록 저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